네, 반갑습니다. 2024 올케 개념 완성 세계사고요.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진호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세계사 만점을 위한 확실한 선택이 되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캐치 프라이즈는 이제 여러분들의 세계사 만점을 위한 확실한 선택이 되어드리겠다라는 거지. 그 세계사 만점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문명사. 그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생각해 볼게요. 아까 우리 1강에서 마지막에 뭔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그 002번 인류의 기원과 문명의 발생, 맞나 선사시대는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서 맨 오른쪽 자료에 고대 문명 지도라고 해가지고 가나다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은 또 우리 필기할 때 그 지역 서아시아라든지 동유럽, 서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인도, 중국 이렇게 해서 이 다섯 지역에 대한 잠깐만요. 이 다섯 지역에 대한 문명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맞지?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이제 거의 다 말랐어요. 말랐어요. 좋아요. 같이 한 판 필기하고요. 씬 넘버 2입니다. 4대 문명. 네, 요거 필기하고 저기 있는 자료 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4대 문명입니다. 왜 4대 문명이에요? 나도 몰라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으면 사실은 뭐 우리가 나오는 뒤에서 배울 이제 뭐 히타이트, 헤브라이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문명으로 보기에는 좀 약간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측면들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고요. 네, 그래요. 네.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좀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뭐 이제 에게 문명이란 문명이 있긴 하지만은 크게 4대 문명에는 우리가 막 들어간다라고 보지 않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말하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될 거고요. 자, 지금부터 표를 하나 그릴게요.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차, 호! 이거 하나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요. 네 등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거기 다 있죠? 나만 이렇게 그리는 거죠? 혹시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네, 같이 그려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그랬잖아. 선생님 그랬잖아요. 우리 강의는 리얼리티 강의라고. 맞지? 진짜 리얼리티입니다, 우리는. 위치, 지형, 종교, 문자, 건축. 수박 다 샀다. 오케이. 수박 밑에가 정치인데 요 사이에도 표가 하나 있죠. 표현이 왜 있는지 몰라야 돼. 자, 밑에는 또 이게 밑에 쓰님이 많기 때문에 좀 잘라내고요. 자, 여기도 있죠. 여기는 이렇게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 박수. 저는 1분 걸린 것 같은데 표 그리는데. 자, 1분 걸린 것 같고 같이 표를 한번 채우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 빠르게 채울게요. 위치, 지형. 사실 내가 다 만든 표인데 어떤 수인지 몰라요. 그냥 막 썼어요. 문자, 건축, 수학과 과학,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치고요. 자, 문명 4개 지역 하겠습니다. 네, 문명 4개의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이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손이 좀 아파요. 인도 문명 마지막이 중국 문명. 후,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필기하면서 설명도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선 선생님이 시기를 안 적었어. 시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설명할게. 자, 맨 처음에 등장한 시기부터 가볼게요. 뭐가 맨 처음 등장했냐?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좀 특별한 색깔, 민트는 아니고 민트 색깔 맞나? 자,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기원전 3500년경 등장했고요. 이집트 문명이 한 3000년경 될 거고요. 인도 문명이 한 고즈음이고 중국 한 2500년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500, 뭐 2000년경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도 넘겨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갑시다. 자, 좋습니다.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요. 자, 흰색으로 이 문명은 자, 아까 서아시아라고 했어, 맞죠? 티그리스 강과 티그리스 중간점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데 그 지대를 우리가 노란색으로 뭐라 부르냐면은 요렇게 하살 뜻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라고 불러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을 보면 지하 초승달 닮았다고 해서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지형. 자, 어쨌든 얘네는 두 강 사이에 있고 바다 쪽이 쫙 열려있기 때문에 지형 자체가 빨간색으로 개방적이야. 잠깐만, 빨간색 펜을 바꾸고 갈게요. 너무 흔들려서 안 될 것 같아서. 이 필기한테 흔들리면 힘들잖아, 맞지? 여분의 분필이 또 있습니다. 빨간색을 꼭꼭 가볼게요. 개방적인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개방적인 지역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혼란이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왜? 외세의 침입이 많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개방적 그러고 외세의 침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종교관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은 이렇게 개방적이라서 현세적 다신교라고 하는 종교관이 나타나게 되는데 현세적 다신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현세적인가 개똥밭대 그러도 이승이 좋다는 얘기야. 나는 이승에서 할 거 다 하고 죽을래라는 얘기인 거야. 왜? 봐봐. 외세침이 많다는 얘기는 사회 혼란이 크다. 지금 뭔데?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현실에서의 삶을 다 누리고 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현세적 다신교. 자,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그 글이 있죠. 길가메시라고 하는 이제 자신의 친구를 찾기 위한, 자신의 친구를 이제 죽은 친구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는데 결국은 다 의미 없다, 부질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꺽쇠 표시해서 길가메시 서사시. 그때 쌤 기억으로는 그 마블에서 길가메시 관련 영화를 만든다 해서 주인공을 마동석 배우 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은 그래요. 종교관이고요. 자, 문자는요 흰색으로 갑니다. 쐐기 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쐐기 문자 뭐 점토판도 있고요. 그 좀 이따 우리 정치 파트 정리해 바빌로니아 왕국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 있었어. 그 바빌로니아 왕국 같은 경우는 특히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라고 해서 세계지리 거지도 파트에 나와 또 어쨌든 쐐기문자 썼다라는 거고요. 건축이라 한다면 노란색으로 지구라트 적어주세요. 지구라트. 이게 뭐냐면 신전입니다. 신전. 좀 이따가 다 우리 요 자료 보면서 정리할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는 얘네는 우선 60진법을 썼어요. 60진법을 썼고 콤마 태음력을 썼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뭐 점성술과 기하학 이런 게 발전했다고 해요. 점성술과 기하학이 발전했다는 거. 자, 그 다음 정치 가볼게요. 정치. 자, 인류가 변화합니다. 얘네는 맨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세웠던 것은 수메르인입니다. 수메르인.
그러다가 아카드인이 들어오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노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아무르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무르인이 세운 국가가 나중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되는 거고. 자, 하나 더. 그러면 선생님, 수메르인들은 뭐 안 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런 거 좀 여러분들 물어주셔야 됩니다. 맞지? 자, 이 수메르인 같은 경우가 여러 도시들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위치에 이걸 적으려고 했었는데 한번 적어봅시다. 자, 첫 번째 표에 여기 수메르 이렇게 적혀있다. 맞지? 우리 수메르, 여기 아무르, 밑에 바빌로니아 왕국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자, 수메르인부터 가볼게요. 수메르인은 맨 처음에 이 문명을 열게 되면서 노란색으로 우르, 라가시. 아가시 아니고 라가시라고 합니다. 우르와 라가시와 같은 도시 국가를 건설했어. 초기 수메르인들은 그랬대. 자, 그 다음에 아무르인 가볼게요. 자, 아무르인 같은 경우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했다는 건데, 바빌로니아 왕국 건설. 그럼 지금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맞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하트 표시 하나 있을 겁니다. 맞지? 그 하트 표시에다가 옆에 적어볼까요? 빨간색으로 함무라비 왕. 함무라비 왕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뭐 특징 거기 있으면 1번, 2번 안 해놨는데 저 칸이 되나요? 한번 볼게요. 우선 1번은 그 내용인 거야.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역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1번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치했다. 전 지역을 통치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2번. 근데 보일지 모르겠어.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 내 말로 듣고 적어. 자, 두 번째 두 번째 특징 뭐냐면은 이 함무라비 왕 때 한번 들어볼까요? 함무라비 법전. 많이 들어봤죠?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어. 근데 거기 밑에 화살표가 있을 거다. 맞지? 여러분들 그 화살표 그렇게 적어주세요.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보복주의적 성격이 강했어. 알겠지? 혹시나 몰라서 위에다 화살표 잠깐 해서 한번 적어보면은 보복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누구의 침략, 그 밑에 좀 칸이 남죠. 결국은 이제 누구의 침략으로 막게 되냐면은 히타이트인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참고로 히타이트인들 같은 경우는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던 나라야. 그런데 상대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같은 이런 4대 문명들은 청동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싸우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정리한 거. 다음 이집트 문명 가겠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우선 얘네는 나일강 유역이죠. 나일강 유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밑에 내려가서 정리할 거고요. 자, 이집트의 지형은 상대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야. 폐쇄적.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외세의 침입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할게요. 이집트의 위치가 어때요? 위로 지중해지. 그리고 밖에 바다 바로 빠져나갑니까? 그거 아니거든. 굉장히 낮은 내륙 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외세의 침입이 더해요. 그래서 사회 혼란이 적습니다. 즉 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로 정치 먼저 내려갔다 갈게. 그래서 여기 볼까? 오랫동안 통일왕조가 유지돼, 통일왕국이 유지된다. 그래서 고왕국, 화살표,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고, 노란색으로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만하자면은 람세스 2세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또 이집트 문명의 왕국의 수장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다시 올라가서 그럼 이집트 문명의 지형은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종교가는 어땠나요? 자, 폐쇄적이야. 외세 침입이 적어. 전쟁이 나고 죽을 일도 별로 없어. 그러면 나는 이 현생에 되게 오래 살았단 말이야. 근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내가 이 현생을 되게 오래 살았잖아. 그럼 내 세는 어떨까라는 걱정이 된다는 거지.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거야. 나 현생을 이스에서도 어떻게 오래 살지 모르겠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나는 이스에 살 수 있는 거 다 하고 죽으려는 입장이라면 이 정도면 나 이미 할 거 다 해봤어. 근데 내세, 사후세계에서 어떨지 몰라. 맞아. 그래서 내세적 다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주는 대표적인 책이 이제 사자의 서라고 하는 게 있죠. 사자의 서. 자, 좀 이따 다 자료 볼 거고요. 그럼 이거를 뭘로 기록했냐? 상형 문자로 기록을 하는데 이 상형 문자를 통해 어디에 기록하냐? 빨간색으로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 비스무리한 거에 기록을 합니다. 파피루스에 기록했다라는 거. 파피루스가 종이다 그건 아니에요. 알겠지? 자, 그 다음 건축물 같은 경우 노란색으로 적어볼까요? 피라미드. 자, 그리고 건축물은 아니지만 관련된 걸 좀 더 적어볼게. 뭐 미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투탕카멘 이런 거. 특히 수책에서 투탕카멘을 많이 물어보더라고. 투탕카멘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수과학 같은 경우 얘네는 60진법이 아닌 10진법을 썼고요. 얘네는 태음력이 아닌 태양력에서 그냥 양력과 음력 그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나일강의 기적처럼 주기적인 범람이 있었기 때문에 범람 주기에 맞춰서 달력이 발달한 역법이라고 하거든. 달력, 즉 역법이 발달하기도 하고 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기하학이 또 발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명사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만 먼저 비교하셔야 돼요. 요 둘만 비교해서 맞출 수만 있으면 우선 땡큐인 거야. 알겠지?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인도 문명으로 갈게요. 자, 정리됐죠? 어차피 답 한번 클리어하고 또 계속 복습시켜 드릴 거예요. 계속 물어볼 거야. 우리 세계사, 내 세계사 수업의 관건은 무조건 이 수업에서 암기 다 시키고 머릿속에 싹 박아놓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있지? 자, 이 인도 문명 갑니다. 자, 인도 문명 반으로 쪼갈라놨어요. 여러분들 표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반으로 쪼갈려 놓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쌤이 아까 1강에서 얘기했습니다. 인도 문명은 인더스 지역과 겐지스 지역으로 나뉜다 했거든. 그래서 첫 번째 갑니다. 여기는 인더스가, 여기는 겐지스가. 이라고 해서 자, 기원전 한 2500년경 인도 문명 초기 때는 인더스강 지역이었는데 한 기원전 한 1500년경쯤 되면은 겐지스강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역 밑에다가 괄호 하나 적어볼게. 어차피 지형에 쓸 거 없다 얘들아. 자, 그래서 여기는 드라비다인이라고 해서 유라 민족이 문명을 세웠다라면은 이후에 겐지스강으로 옮기게 된 계기는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인류 민족 때문입니다. 그럼 너는 이렇게 물어야 돼. 역사적 사고력이 있으면 이렇게 묻는다. 선생님, 그러면요 왜 아리아인이 내려왔어요? 라고 물어야지. 그렇지. 여러 가지 지금 뭐 설이 있긴 하고 논문이 막 나오고 있는데 결정적인 거 이것만 알면 돼. 자, 아리아인은 원래 중앙아시아에 살던 애들이야. 근데 아무래도 내 생각에 이건 내 추측 중앙아시아에서 유목하던 애들인데 먹을 게 별로 없자. 근데 내려온 거지. 따뜻하잖아. 물도 있잖아. 농사짓기 딱 좋잖아. 이미 여기 사람들 살고 있어. 근데 우리는 무기가 있지. 이 사람들 우리가 잘만 구슬리면 우리가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아. 무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무력을 행사해서 진압을 해. 근데 이 지역에는 이미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유적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겐지스강으로 이동을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내 추측은 그렇다는 얘기인 거야. 어쨌든 갈게요. 자, 인도 문명, 인더스 지역, 인더스 문명에서는요, 건축에 특히, 자, 빨간색으로 계획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흰색으로, 노란색 쓸까? 지금 흰색으로 쓰겠습니다. 하라파나, 모헨조다로와 같은 이런 도시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기도 이제 상형 문자를 썼는데, 여기 정치 파트 잘 봐잉. 특히 여기 중요한 거는 자, 노란색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했다는 증거가 있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 그게 뭔데요? 빨간색으로 가로 열고 일각수 인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좀 이따 쌤이랑 자료 같이 보면 정리할게. 알겠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인도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렇게 교류를 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지, 맞지? 자, 그다음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더워요, 여러분들아. 얘들아, 나도 더워. 아, 그래, 요 얘기 해주려고, 참, 그래. 대표적으로 이제 공중목탕 발달했다는 그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까먹고 있었어. 어쨌든 겐지스 강요로 아리아인들이 아주 내려왔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종교 파트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빨간색으로 브라만교. 이 브라만교가 뭐예요? 좀 이따 설명할 거야. 거기다 흰색으로 꼭색 표시해서 베다라고 우선 적어봐. 베는 어의 이자입니다. 자, 그럼 이게 중요한 이유 정치 파트 갑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 있던 거를 모두 두고 겐지스 강력으로 이동시켜서 아리아인들이 지배를 하려고 하잖아. 지배를 하려고 보니까 드라비다인들과 자신들의 민족이 섞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 그 당시 이제 뭐 총지도자 이런 사람, 총지배자 이런 사람이 그래서 뭘 만드냐면은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아니로 요 대괄호 카스트제를 만들게 됩니다. 카스트제 신분제도예요. 그래서 카스트제를 만드는데 자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게. 제상위는 브라만,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 다음 바이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드라고요. 그 밑에 사실 뭐 불가초 천민이 더 있습니다. 자, 브라만이 최고죠. 최고 제사장인 거고, 크샤트리아가 경제나 이런 행정 직무를 보는 그런 귀족 관료가 될 거고, 바이샤는 뭐 평민이고 수드라는 약간 천민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이 중에 가장 대표되는 계급인 브라만이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를 운영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쓴데 얘기를 해보자면은 요거 하나 적고 요 겐지스강 여기다가 맨 처음에 노란색으로 적자. 초기 펀자브 지방의 정착. 펀자브의 정착. 이거만 하나 추가해놓고. 펀자브는 지금 인더스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여기 있었다가 이동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인도는 아직도 이런 게 관습법적으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법적으로 폐지시켰대요. 법적으로 폐지시켰는데 이게 관습법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게 남아있대.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인도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물어봤대요. 네가 되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인도인 남자들한테 물어봤나봐. 이 남자의 신부는 크샤트리아야. 너한테 되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정말 이뻐. 네가 진짜 사랑해. 근데 이 여자가 너를 속이고 같은 신분이다. 크샤트리아라고 속여서 사귀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의 신분은 수두라다. 라고 말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 인도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은 우선 이 카스트제가 아직까지 관습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애초에 자기들은 고귀한 신분이 고귀한 혈통이기 때문에 수두라나 이런 걸 만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만날 일조차도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게 남아있다라는 거고 더 추가로 하자면 이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이때 문명기에 좀 존재를 하다가 이후 뒤로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인도에 이제 고대 사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브라만교에 대한 뭐라 될까 좀 비난이라든지 좀 이제 브라만교에 안 좋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 것들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뭐 육사 외도 사상이라 하기도 하고요. 우파니샤드 철학, 인도사가 잡히기도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들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물 한 잔 마셔볼게요.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목이 타기 때문에 이제 물을 한 잔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중국 문명으로 갈게요. 중국 문명. 중국 문명은요, 황허강 유역에서 시작합니다. 황허강. 이후 춘추 정부 시대를 거치고 진나라쯤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 뒤로 더 이제 창전강 유역까지 확대하는데 어쨌든 이 중국 문명 당시에는 황허강 유역에서 이게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형적으로 뭐 다 필요 없어. 여기는 종교도 필요 없고요. 여기 이거만 하면 돼. 밑에 사실 건축
요거만 적어놓을게. 은허유적. 은허유적. 만 적어놓고 문자는 상형 문자 여기도. 잠깐만 얘들아 하나만 더 우리 수정하자. 내가 저기 왜 상형 문자 적어놨지? 자 인도 문명 여기 그림 문자로 수정할게요. 얘들아 미안해요. 내가 왜 상형 썼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왼쪽 이거 보고 그냥 그대로 썼나 보다. 인도 문명 그림 문자입니다. 자 중국문 상형 문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갑골문 이런 거 적어요. 갑골문. 갈게요. 갑골문 이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정치 여러분들 하, 상, 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맞지? 하나라는 문헌상의 왕조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문헌상의 왕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동아시아에서 한 친구들은 쌤이 설명했지만 이제 어리토 위적의 그곳이 아닐까라고 지금 다들 추측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상나라 같은 경우는 빨간색은 아니다. 그냥 흰색으로 계속 할게. 신정 정치를 했어. 지금 뭐냐? 나 여기 빼먹은 거 있다. 좀 이따 쌤이 추가해줄게. 자, 신정 정치는 신에게 기대서 하는 정치를 신정 정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증거물이 갑골문인 거야. 국가에 중대사가 있을 때 점복을 친다, 점을 친다는 거거든. 갑골에 뒤로 막 적어가지고 갑골 이게 뭐 거북이 등 다치든 배 다치든 이게 어쨌든 단백질이잖아요. 넣으면 탄단 말이야. 그래서 글자가 변형되는 거 그걸 보고 신의 계시다라고 했던 신정 정치 있고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은어유적이나 상형무적 우리 그 갑골문이나 모두 상나라식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특히 은어유적에서는 얘기하자면은 빨간색으로 청동소치나 청동술잔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 모두 이제 은어유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나라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봉건제. 자, 어쨌든 상나라가 꽤 가요 나름. 근데 이제 상나라 말에 이제 마지막에 주지육림이라는 고사가 있어요. 이야, 되게 이뻤대. 여자가 달기라는 여자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주지육림이 뜻이 뭐냐면은 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사치와 향락이 빠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 주나라는 봉건제를 하는데 가로 열고 혈연에 기반을 한 봉건제입니다. 그래서 종법 질서를 입각해서 하고요. 종법 질서. 그 외에 천명사상이나 하늘의 명을 받드는 천명사상이나 덕치주의, 그 다음에 경제정책으로서는 정전제라고 해서 전체 이제 그 해당 토지구역을 우물 정자로 나눠서 이제 뭐 구등분 해가지고 뭐 사적인 이제 이익과 공적인 이익을 모두 도모하고자 했다라는 건데, 이 봉건제라고 하는 게 혈연 중심이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거야. 난 중앙의 왕이야. 그리고 저 지방에 맨 처음엔 동생이나 뭐 형이나 형은 아니겠지 아무래도 형은 아닙니다. 동생이나 자식이나 떼어줬어. 근데 그 한 몇 대까지는 괜찮아 나름. 근데 친척이다 해서 나름 괜찮아.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게 더 해이해지죠 사실은. 왜? 솔직히 뭐 너네 요즘 뭐 육종 관계를 거의 남이라 생각하잖아 맞지? 그 정도였던 거지. 그리고 특히 이 종법질서라는 게 한몫했는데, 종법질서가 뭐냐면 적장자 우선 상송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적장자 큰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 짱 이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 건데, 선생님 저 추가할 게 있어요. 난 지금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면 여기는 선생님 설명 안 했는데 여기도 신정정치거든 어쨌든. 그래서 적을 데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기도 신정정치고요. 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자 빨간색으로 그대로 적을게. 자 여기 밑에 별표에서 자 나 지금 워딩 그대로 적는다.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 아들 있었어. 이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가 통치를 합니다. 태양신 라의 아들인 파라오가 통치를 한다라는 거야. 파라오를 한번 들어봤지? 그럼 여기까지 4대 문명 모두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또 이렇게 한 판에 여러분 다 썼습니다. 한 판 다 썼고요. 자 그럼 이 한 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해야죠. 맞지? 복습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자료 볼 건데 하나 더 또 추가할게. 난 맨날 추가해. 나는 필기 다니고 추가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어쨌든 인도 문명의 베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자면은 필기 추가하는 얘기가 설명 더 듣는 얘기야. 설명 더 한다고. 베다 같은 경우 우리 선지 이렇게 나와요. 자연 현상을 찬미하는 경전인 베다를 제작하였다라고 하면은 인도 문명인데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역사 문제의 틀은 이겁니다. 서수 그러니까 내신은 난 모르겠는데 교육청이나 평가원이나 모두 출제 기 트렌드는 출제 핵심 원리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키워드를 가지고 오답을 만들어내지 앞에 붙는 수식 없구나 뭐 그런 걸로 오답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 복습을 몇 번 해야 되고 우리 복습 돌려야 되거든요. 복습 몇 번 돌리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7번 이렇게 자료 보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갈게요. 자 지금도 복습 들어갑니다. 시작합니다. 자 빠르게 쫙 간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갈게요. 제일 오래된 문명이었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었고 비옥한 초승달지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표적인 도시 우르라가 시다 얘기했어요. 지형은 개방적이어서 외세침이 많았고 이제 사회 혼란이 매우 증대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서의 삶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현세도 다 신교였고요. 그걸 드러내는 글이 길가메시 서사시였다라는 거야. 특히 쐐기 문자 발달했다. 그래서 쐐기 문자 뭐 점도판 얘기했고요.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굳이 여기다 추가를 해보자면 여기도 신정정치였다. 이 당시 대부분 다 신정정치를 했거든. 근데 신정정치 또는 신권정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 볼게요. 역보로 60진법이 있었고 태음력 썼고 점성술과 기하학이 발달했다라는 건데 관건 잠깐 스탑. 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가장 큰 차이점. 이거 잘 돼요. 60진법을 사용하였다. 태음력을 사용하였다. 10진법을 사용하였다. 태양력을 사용하였다. 60진법 태음력은 메소포타미아, 10진법 태양력은 이집트 문명. 뭔가 이집트는 더 강렬하잖아.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 이집트는 강렬하고 뭔가 사막이니까 더울 거야. 그래서 더우니까 태양력을 쓰고 더우니까 신이 빨리 갔으면 좋겠나 봐. 그래서 10진법을 썼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외웁니다. 우리는. 자 계속 갈게요. 자 메소포타미아의 정치 가겠습니다. 수메르인이 먼저 세웠고 아카드인, 아무르인 이렇게 지나간다. 특히 뭐 아카드인은 사실 저랑 얘기 안 하고 우리 이제 수메르인과 아무르인 얘기하는데요. 자 수메르인은 우르와 라가시아 같은 곳에서 도시국가를 건설했다라는 거고 아무르인은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했는데요. 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대표적인 왕이 함무라비 왕이더라. 함무라비 왕은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치했고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는데 그 함무라비 법전이 보복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더라. 마지막은 히타이트인의 침입으로 멸망했는데 이 히타이트인들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거고요. 자, 이집트 운명합니다. 나일강 유역에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나일강 기존 얘기했습니다. 지형이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외세 침입이 적었고 사회 혼란도 적었다. 그래서 현세의 삶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승이 아닌 저승에 대해 생각을 했고요. 내세적 다신교가 발달했고 그래서 내세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뭐 오시리스 신, 어제 그런 신들 나와요. 사자의 설하는 그런 그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 문자는 상형 문자 썼어요. 그 어디다 기록했다고요? 파피루스 종이는 아닌데 종이 비스무리한 거라고 얘기했고요. 건축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미라도 넣고 투탕카멘 뭐 이런 것도 앞에 세워놓고 특히 이번에 그 피라미드에 올라간 그 외국 참 그렇죠. 네, 이 문화재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게요. 수학과가 실진법 태양력 그리고 기하학 발달다. 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이 기장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측량하게 되는 하나 더 적어놓을게. 기하학도 발달하고요. 하나 더 측량술도 발달합니다. 측량술도 발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는요, 오랫동안 통일한국이 유지되었습니다.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때 일은 람세스 2세 얘기했고요. 특히 요런 워딩 그대로 나온다 했던 거, 태양신 라의 아들인 파라오가 통치한다. 태양신 라라는 사람의, 라라는 신의 아들인 파라오다. 태양신의 아들이라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 태양을 되게 좀 강조했는데, 태양 그림 좀 그려놓을까? 태양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네. 자, 인도 문명 갑니다. 인더스강, 드라비다인, 겐지스강, 아리아인이고, 이 아리아인은 초기 펀자브 지방에 정착했다 했는데, 이 펀자브 지방 같은 경우는 인더스강 유역이다. 라고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도 문명의 그림 문제 있었고요. 계획도시 건설되었다. 하라파 모헨조다로. 그래서 하라파 모헨조다로가 건설되었다 하면 인도 문명에 대한 선지다라는 거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일각수 인장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겐지스 강이요 브라만교라는 종교 있었고 베다라는 경우는 자연현상을 찬미하는 베다가 만들었다라는 거 베다 얘기했고 카스트제도 얘기했습니다. 브라만 크시트레 파이너스의 브크바수 다른 말로 바르나 제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중문문 갑니다. 화강역이고요. 상형 문제 썼고요. 각골문 뭐 나중에 전서체 해서체 이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은어 유적화 청동서 청동술자 동아시아사에 더 많이 나옵니다. 하상조 왕조 있습니다. 하나라는 문헌상의 왕조다. 상나라의 신정정치했고 은어 유적이나 상형문 각골문 이게 모두 다 상나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주나라 같은 경우는 봉건제도를 실시했는데 혈연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 그리고 종법질서 입각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좀 거시기 했다. 네, 얘기했습니다. 거시기 해버렸다. 그 다음에 천명사상, 덕치주의, 덕으로서 통치해라는 얘기고요. 정전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얘기했던 거긴 한데, 뭐냐면은, 얘기했습니다. 우물정자 얘기했습니다. 자, 벌써 끝이에요. 되게 빠르죠? 근데 이렇게 끝나면 내가 너무 서운해서 나는 바로 못 보냅니다. 이러면 너무 서운하지 않니, 얘들아? 맞지? 네, 너무 서운해. 나만 서운해? 나만 서운한가 봐. 나만 서운한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은 지우고 보셔야죠. 네 이거 뭐 다 쓰고 볼 생각이었어. 가리고 해볼까? 네 알겠습니다. 가리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릴 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 보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가리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쌤이 쓰던 수첩이 있네요. 네, 열심히 쓴 수첩이 있어요. 한번 이걸 가려볼까? 가려져요? 가려지네. 근데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물어볼게요. 이러면 안 보고 대답할 수 있을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제는. 힘들면 계속 읽어 멈춰야. 우리 인강의 좋은 점인 거니. 멈추고 계속 읽으면 되잖아. 멈추고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하고서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갑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갑니다. 참고로 쌤이 얘기하자면은, 얘들아, 내 만점 노트다가 빈칸이야, 얘들아. 그럼 나는 여기 뭐가 있는지 보고 갈게. 이렇게 백지곡서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자, 메소포타미아의 위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 사이에 우리 지형 뭐라 불렀지? 비옥한 초승달시대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얘네 지형은 개방적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외세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 혼란도 증가됐고요. 그래서 현세에서의 삶이 짧았기 때문에 현세에서 좀 더 많은 걸 해보고 현세를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현세적 다신교가 등장했다는 거고요. 그거를 나타낸 글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맞지? 그다음 문자는 얘는 쐐기 문자 썼다 얘기했고 건축은 지구라트 신전이 있었고 신정정치라고 또는 신권정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과학 같은 경우는 얘네는 육식진법을 사용했고요. 대음력을 사용했고요. 점성술과 기하학이 발달했다 얘기했습니다. 자, 정치는요, 수메르인, 아카드인, 아무르인 순으로 발전한다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수메르인 같은 경우는 우루와 라가시라는 도시국가를 건설했다라는 점. 그리고 아무르인 같은 경우는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했다라는 건데, 이 바빌로니아 왕국은 특히 중요한 왕이 함무라비 왕이라는 왕이라고 했어. 근데 이 함무라비 왕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었지? 잘 생각해볼까요? 함무라비 왕은요, 그렇지, 이 사람은요, 되게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치했고, 그게 1번이었다, 맞지? 2번은 함무라비 보전을 편찬했는데, 보복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다. 결국 이 왕국 어떻게 멸망했더라? 히타이트인이라고 하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히타이트는 좀 이따 이제 지중해 나라의 국가들 정리하면서, 우리, 장면 3이죠. 거기서 정리할 겁니다, 알겠지? 히타이트인에게 결국 멸망했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가볼까? 이집트 문명의 위치 가보겠습니다. 나일강 유역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일강의 기정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의 지형은 되게 폐쇄적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외세 침입도 적었고,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사회 혼란의 가능성? 위험? 이것도 좀 줄어들었어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통일왕국을 유지했기 때문에 딱히 불안이라는 게 없었어. 맞지? 불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세에서의 삶을 사람대로 살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거야. 내가 이승에서는 좋았는데 저승에 가면 어떡하냐 얘기했어. 맞지? 그래서 저승에서 즉 내세적 다신교가 발달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걸 남겨놓은 그림, 사자의 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 얘기했고 문자 같은 경우는 상형 문자를 썼는데 이 상형
상형수를 어디에 기록했다고? 파피루스에 기록해놨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십진법, 태양력 했고, 특히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달했다라는 거야. 왜?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홈런하니까 측량할 수밖에 측량을 해야지. 해야 그 주기를 알게 되지, 맞지? 자, 그리고 그 정치 파트는 사실 오랫동안 통일하고 유지되었기 때문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쭉 발달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람세스 2세기도 했고, 특히 태양신 라의 아들인 파라오가 신권 정치를 한다라는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 유역과 겐지스강 유역 나눠서 봤는데, 인더스강 유역을 개척한 사람이 드라비다인이라고 했습니다. 맞지? 자, 여기는 문자는 그림 문자 썼고요. 자, 건축 같은 경우 쌤이 뭐라 했어요? 계획도시를 건설했다 했는데 하라파, 모헨조다로 같은 도시가 있다 했고요. 공주 목욕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라는 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의 정치? 갑자기 정치는 뭐 썼죠? 정치? 쓴 거 있어요? 정치 쓴 거 없을걸요? 맞지? 한번 볼까? 아, 요건 있네, 그래. 정치 경제인데, 이거 사실은.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 어제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를 했다는 거. 그 대표적인 증거가 일각수 인장이라는 거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겐지스강 유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이고야. 자, 겐지스강 유역은요, 어땠냐면은, 우선 이 사람들 아리아인이라고 했고, 초기에는 인더스강 유역에 있는 펀자브 지방에 정착했다고 했어. 근데, 이 드라비다인들을 이끌고 어쨌든, 자기들이 지배를 하려고 아리아인들이었지? 겐지스강 유역으로 넘어갔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인도에서 영향력이 있는 곳은 겐지스강 유역이긴 합니다. 근데 역사에서 중요한 곳은 사실 인더스강 유역이 더 중요하긴 했어. 이후에 나오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와의 알렉산드로스 제국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인더스강 유역이 더 중요했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볼게요. 얘는 종교, 브라만교, 경전은 베다. 뭐라고 했어요? 자연현상을 찬미하는 베다를 제작하였다라고 하면은 인도 문명의 겐지스 문명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고 했고요. 사실 뭐 우리가 인더스 문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겐지스 문명이라는 표현은 안 쓰거든. 근데 쓰면 임의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문자는 동일하고요. 건축은 볼 거 없고요. 특히 정치, 카스트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문명 같은 경우 황허강 유역이었고요. 종교 같은 경우는 딱히 없었는데 신정 정치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문자는 상형 문자 썼다. 갑골문 생각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는 은허유족 얘기했고, 총동술장. 근데 이게 동아시아사에 더 많이 나온다 얘기했습니다. 수과학 같은 경우는 딱히 뭐 볼 필요는 없는데, 뭐, 여기도 이제 약간 점성술? 이제 뭐, 소 말고 뭐 이런 거 이제 점을 치는 게 유행했다고나 합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 하나라 무난상의 왕조였다. 상나라는 생각하기에는 신정정치기에 꽃을 아까 얘기했던 뭐 갑골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게 그렇죠. 은호유적 이게 다 모두 상나라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했고요. 주나라 같은 경우는 봉건제가 발달했는데 혈연 중심이었다는 거. 특히 종법질서, 적장자 상속이라 했습니다. 종법질서에 입각했다는 거. 그 외에 천명사상, 덕지주의, 정전제 이런 것들이 있다까지 해서 문명사 끝! 대박이죠? 싹 정리한 거야.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노트 보겠습니다. 노트가 아니라 참 미안해요. 우리 교환 볼게요. 나는 이걸 좀 지워볼까 싶은데. 자, 말끔하게 한번 지워봅시다. 아유, 너무 더러워져서 임의적으로 한 번 더 닦겠습니다. 아유. 이게 쌤이 오늘 다 빨고 그래가지고 너무 더러워요. 이게 요즘 겨울이라서 지우개가 그렇게 빨리 안 말라. 여름이면 지우개가 진짜 빨리 마르거든. 근데 이게 또 겨울이라 그런가 지우개가 빨리 안 마릅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교환을 보면서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3번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자,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도가 있는데 보면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있고 바빌론 거의 바빌론이야. 자, 그 다음에 라가시 나오네. 우르 나오고요. 거기 비옥한 초승달지. 진짜 여러분들 반대죠? 이렇게죠? 이렇게. 네, 비옥한 초승달지대 했고요. 오른쪽에는 게 세기 문자고 그 오른쪽에는 지구라트입니다. 이거 신전이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맨 오른쪽에는 함무라비 법전 비석입니다. 거기 밑에 함무라비 법전 쫙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Q 1번 갑니다. 다음 사료를 읽고 빈칸을 채우셔 볼게요. 나는 신에게 부름을 받은 통치자인 함무라비 해서 뭐 1조부터 막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눈을 뺀 자는 그의 눈도 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게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주의적 성격이라고 했지만은 또 응보주의적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형법학에서는 응보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사실은 계급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 법 집행이 좀 다르다라는 거. 뭐예요? 노예가 자유인의 뺨을 때리면 그 길 자른다 했고요. 귀족이 평민을 이거는 좀 약간 약한데 노예가 어쨌든 그렇게 한다 하면은 처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좀 약간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함무라비 왕은 이전의 법을 집대성하여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대요. 이 함무라비 법전이나 저 빈칸 채우세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에서 이 법전은 280 네, 잠깐만 282개의 법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바빌로니아 왕국의 사회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형벌은 복수주의적 성격, 보복주의, 복수주의, 응보주의 적 성격이 강했고요.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법이 적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원전 3500년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렇게지? 비옥한 초소대 시대. 다시 한번 자, 너도 외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니. 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비옥한 초소대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메르인이 수메르어의 이다 우르 등의 도시국가를 세우며 문명을 일으켰다라고 했고요. 자, 특징 정치가입니다. 왕이 신의 대리자로서 신정정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종교는 현세를 중시한 세계관,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고요. 도시마다 지구라트를 건설했습니다. 다음 3번 문화 세기 문자 태음력 60진법 점성술을 발달했다. 자, 태음력 60진법 60진법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도 약간 외울 때 있잖아요. 리듬을 다시 좀 잘 외워줘요. 쐐기 문자 태 음력 60진법. 와우, 스고이네. 갑니다. 자, 바빌로니아 왕국은요, 아무르인이 세웠고요, 하무라비 법정을 했어. 야, 얘들아, 나는 너네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까지 해주니 너네가 안 외우면 어떡하니? 난 서운해, 그럼. 알겠죠? 나의 목표는 이번 시간 중국사 개강까지 나가는 것 같아. 사실 세계사를 30강 안에 끝내겠다 하면 그것도 나의 욕심인가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자, 이집트 말씀이 거의 그림의 4자에서만 넣어놨습니다. 여기 뭐 1, 2, 3, 4, 5, 6, 7 이렇게 적혀있는데 각각 이제 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신에 대한 설명을 뺐어요, 일부러. 이게 수특에 있는 거였거든, 이거는. 뺐습니다. 뭐 알 필요 없잖아요. 뭐 오시리스 신, 아이고, 다 알아서 뭐 하려고 힘듭니다. 갑니다. 이집트 문명 정리하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어느 강? 나일강 미안해요. 나일강 유역에서 도시국가들을 통합한 이집트 왕국이 등장했다.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발전했다라는 거. 선생님 별표 발전 파트에서 이렇게 적어놨지, 맞지? 어쨌든 각기 지형.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했다라는 거고요. 발전 같은 경우는 람세스 2세 얘기했습니다. 정치 파라오가 이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얘 또한 신이에요. 그래서 신권정치, 신정정치를 실시했다는 거고 내세적 세계관이라고 해서 미라, 피라미드, 사자의 서 보면 되고요. 문화는요 상용 문자 사용했습니다. 파피루스에 기록했다. 파피루스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한 4번 말한 것 같아. 3번째가 4번째인가. 태양력, 그 다음에 10진법 사용했다는 거. 측량수가 기하게 발달했다. 자, 5번 인도 문명 갑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과 교류했다는 일각수 인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카스트 지도입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아까 뭐 하는지. 자, 브라만은 제사 담당하고 있고요. 크샤트리아는 정치, 군사적 업무 종사하고 있고요. 바이샤는 농업, 목조, 상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수드라는 각종 천업, 이게 천민들이라 생각하면 된다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아리아인의 이동이라고 해서 원래는 얘네가 그 펀자브 지방이라고 해서 인더스강 약간 이쪽이거든요. 거기에 정착했었는데 점점점 이동해 왔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500년경이 되면은 아예 대충 그쪽으로 완전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원전 1500년경에 얘네가 들어왔고요. 기원전 1000년경이 되면 점점 이제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후에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왕조로 이제 마우리아 왕조가 기원전 한 3세기경에 그렇게 수립되는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거는 뒤 인도사 가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인더스 문명 정리하겠습니다. 성립. 자, 기원전 2500년경에 인더스강 유역에서 도시 문명 출현했고요. 내 지금 읽어주는 거 가지고 확 써야 돼요. 막 핑인데 중요한 거 계속 읊어주는 거잖아. 드라비다인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징 모헨조다라고 하라파를 건설했는데 이게 뭐야? 계획도시다. 오른쪽에 뭐 성벽 보다는 블라블라 샤라샤라 읽어보세요. 밑에 갑니다. 청동기한 상형 문자 돼 있죠. 아이고야, 네, 잘못해서 그림 문자 고칠게요. 나만 잘못 썼구나. 미안해요.
상형 문자라고 해도 돼요. 요즘은 그림 문자보다 상형 문자 더 많이 얘기하는데 직접적으로 인더스 문명에서 어떤 문자를 썼냐가 나오지는 않아. 평가원이나 교재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인정을 사용했다. 그게 어느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겐지스 지역 가보겠습니다. 겐지스 문명 이동.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하던 아리아인들이 기원전 1500년경에 인더스강 유역에 펀자브 지방에 정착하였으며 이후 기원전 1000년경 겐지스강 유역에 진출했다라는 거고요. 카스트제 형성했다. 종교는 브라만교. 특히 자연현상과 참여는 뭐 배달하는 경전을 제작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필기할래? 사실 우리 필기 노트에 지금 3번에서 쌤이 씬 넘버 3 볼게요.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에서 말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쌤이 3, 4를 같이 한 번에 수업을 할게요. 알겠지? 자, 어쨌든 얘도 패스. 6번도 패스. 좀 이따 볼게요. 7번 화성 중국 문명 갑니다. 여기 보면 쌤이 총동 3발소 됐지. 원래는 총동 4발소치 많이 나오거든. 근데 3발소치는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그 작년 수특이 있기를 쌤이 들고 가봤고요. 자, 거기 중국 문명 지도입니다. 상나라 때는 은어와 나가 굉장히 작은데 더 확대됐죠. 자, 주나라가 되면은 그래도 나름 창장강 유역까지 양쯔강이라고 불렀지. 창장강 유역까지 좀 확대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주의 봉건제 시스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공책봉 관계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간단해 사실은. 왕이 있고 그 밑에 제후가 있고 그 밑에 상경 대부라는 관직이 있어. 그러면은 계속 이런 시스템인 거야. 야, 니 땅 줄게. 니 나한테 군사적으로 충성을 다 하고 군사적인 봉사를 할 것이며 나한테 세금을 요 바쳐. 그럼 이게 계속 물고 물리는 관계 밑으로. 이게 하나의 체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밑에 정리해 볼게요. 상나라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정치. 점을 쳐서 한다 했어요. 점을 친다는 거. 이게 액션 포인트. 점을 쳐서 신의 뜻을 알고 국가일을 결정하는 신정 정치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은어 유적, 특히 청동 무기 및 제기, 그다음에 갑골문. 여기도 태음력을 사용합니다. 하나 추가할까 우리 거기? 거기 여러분들 수학 파트에다가 태음력 하나 추가해 놓읍시다. 자, 그리고 여기 순장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고대사에서 순장이 되게 많이 순장이라는 풍습 자체가 되게 많이 유행을 했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한나라 때부터 해서 순장 제도를 없애라는 이제 명을 내리게 되고 좀 약간 좀 구식이다. 그건 너무 구식이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한 4, 5세기까지 좀 남아 있다가 신라에서도 지증왕 때 순장 제도를 폐지하게 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자, 주나라 같은 경우는 기원전 11세기경에 상을 멸망시키고 자, 중요한 거 호경이라는 도시라는 건데 뭐 호경 거기 있죠. 호경이 있고요. 그 살짝 오른쪽에 나급이라고 하는 러양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호경에 도배했고요. 자, 황후강유국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창장가까지 확대했다 얘기했고 자, 정치는 봉건제 시행했다 맞지? 그 오른쪽 설명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너네 다 이해는 하잖아 맞지? 이해 못하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맞지? 그다음에 종법제 실시했고 중시했고요. 직계 적장제에게 상소가 하려고 했다. 그리고 혈연관계였다. 천명사상 강조했다. 덕치 중요하게 생각했다. 라는 거 봤습니다. 그럼 6번 이제 지중해난의 국가들 우리 필기노트로는 신 넘버 3 가겠습니다. 신 넘버 3 지중해난의 국가들. 선생님 칸을 좀 되게 크게 마련해놨습니다. 맞지? 뭐 크게 마련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다 채우고 오른쪽에 있는 동유럽 해양 문명들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한번 필기를 또 한번 시작해 봅시다. 말끔하게 좀 말랐습니다. 좋아요. 가볼게요. 자 신 넘버 3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 그래서 우리 표에는 뭐 이렇게 돼 있을걸요? 쌤은 요거 한 줄만 했는데 안 되겠네. 여기는 아니고 요쯤에서 하나 요쯤에서 하나 여기는 좀 더 연장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신 넘버 4 뭐라고 적혀있어요? 네, 동유럽 해양 문명이라고 해서
혹시 그런 거 물어볼까봐 쌤이 미리 답을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쌤 이렇게 뭐 표를 그리거나 수업을 할 때 그런 걸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쌤한테 뭘 물어보냐면은 선생님 그 수업하실 때 뒤에 보니까 표 되게 많던데요. 그 표 혹시 하나하나 다 그리실 거예요? 표는 그려요. 근데 이렇게 다 칠하진 않아요. 실제로 표가 더 많아지면 우리 표를 안 그린다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표를 쓰면 다 그립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타이트도 한번 아까 들어봤어, 맞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면서 한번 들어봤다, 맞지? 얘는 기원전 18세기경에 왜 다 욕같이 모르겠어. 자, 노란색으로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선생님 아나톨리아 한번 들어봤어요. 자,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나톨리아를? 그렇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제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킨 애들이 얘네잖아, 맞지? 얘네는요, 철제 무기와 전차가 많았어. 무기와 전차가 많았고요. 이를 이용해서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키기도 했어요. 근데 얘네가 그렇게 나쁜 놈들은 아닌 게 이렇게 멸망을 시켜놓고 나서부터 뭘 하냐면은 이 지역에다가 철제 문화를 전파를 시킵니다. 그래서 철기 이후 자 요게 1번 2번 3번 하면은 철기 문화를 오리엔트 지역에 전파한다. 자, 그럼 이 오리엔트 지역이 어딥니까? 라고 묻겠지. 이 오리엔트 지역은 지금의 그렇지, 서아시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게 있어. 여러분들이 좀 잘 봐줘야 할 게 하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좀 하나 해볼게. 오리엔트라고 하는 게 원래 동양의 약간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그 말조차도 사실은 서양의 시각에서 동양이랑 서아시아도 동양이잖아, 맞지? 우리 입장에서 약간 서양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서양 동양 하는 것처럼 오리엔트 사관이라고 하면 되게 안 좋은 거야, 사실은. 좀 그런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오리엔트 사관이 아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면 되게 안 좋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애들이 혹시 이걸 되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제국주의 파트를 하면 되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오해를 하고, 자, 정확히 얘기해줄게. 오리엔탈리즘은 좀 안 좋은 게 맞아. 좀 이거는 잘못된, 물론 이건 뭐 잘못됐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제국주의 열강의 한 부류의 내용으로서 좀 약간 좀 안 좋은 건 맞는데, 오리엔트 지역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니야. 오리엔트 지역, 뭐 오리엔트 문화, 동양 문화, 동방 문화라고 합시다. 앞으로 동방 문화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오리엔트 지역에 이렇게 철기 문화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니키아 같은 경우는요, 얘네는 자 1번 지중해 그리고 흑해를 중심으로, 자 노란색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했어요. 해상무역을 전개했다. 자, 그러니까 바로 2번 해상무역을 이렇게 전개하다 보니 식민지인 카르타고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카르타고가 뭐 하는 곳이라고? 식민도시라고. 식민도시. 그 다음 3번 이들은 문자를 만드는데 그 문자가 페니키아 문자라는 문자예요. 이 문자의 특징은 표음 문자라고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거거든요. 그 소리 자체가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이 문자가 알파벳의 기본이 돼요. 이게 유럽에 이제 전파가 돼서 알파벳의 기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헤브라이라는 나라는요, 맨 처음에 어디에 정착하냐면은 가나안이라고 해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을 하거든요. 자, 특히 2번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가 잘 아는 왕이 한 명 있는데 빨간색으로 솔로몬 왕이 있어요. 솔로몬 왕.
그래서 이때가 되게 치세였어. 되게 좋을 때였거든요. 앞으로 치세 열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할 건데 치세는 전성기고 열세는 좀 안 좋을 때를 얘기합니다. 자, 이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이 됩니다. 알겠지? 3번. 자, 이들은 노란색으로 유일신 신앙을 믿었는데 유일신 신앙을 믿었어요. 그래서 노란색에서 화살표 유대교가 성립이 되거든요. 여기 계속 들어가네. 유대교가 성립이 되거든. 요게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그렇지. 크리스트교나 이슬람교의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요 헤브라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굳이 하나 이거 설명할까봐 되게 고민했거든. 참고로 이거 하나면 요 얘들아 잠깐 스탑. 요 솔로몬 왕 여기 있지. 여기다 화살표 떼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이스라엘 왕국.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이거를 설명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빌론 뉴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 쌤 기출문제 풀면서 설명해줄게. 그거는 개념까지 설명하려고 보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가지고 뒤에 문제 풀고 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어찌 그런 게 시험이 다 안 나와 결정적으로는. 알겠지? 여기까지 헤브라이고요. 자, 오른쪽 동유럽 해양 문명 가겠습니다. 요거는 크레타 문명이고 요거는 미케네 문명입니다. 맞지? 여러분들 적혀 있을 거예요. 오른쪽 여러분들 칸이 좀 남을 거야. 맞지? 오른쪽 나는 그 오른쪽에 그릴 거를 여기다 그려줄게. 네모를 그릴 필요는 없어 얘들아. 알겠지? 여기가 본토고요. 본토 지역에 여기가 미케네 문명. 여기가 크레타 섬이거든. 여기가 크레타 문명.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줘.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발칸 반도. 그건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레타 문명은요, 크레타 섬에 있었어요. 크레타 섬에서 발달했어요. 얘 딴 거 없고 궁전이 하나 있는데 그 궁전 이름이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해서 있었어요. 이게 다예요. 정확히 얘기해 줄까요? 수능에 나오지도 않아요.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냥 옛날에 출제된 적은 있었는데 막 그렇게 요즘 들어서 막 자주 나온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나 쌤이 이제 기출 데이터가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보는데 그렇게 막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결정적으로 사실은 이제 기원전 2000년경부터 발달을 하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 결정적으로 망하게 된 이제 원인이 이제 미케네 문명의 애들이 이렇게 쳐들어가서기도 하고 이렇게 쳐들어가기도 하고 자연재해도 있었고 그래서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한 기원전 14세기경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그리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아테네나 이런 이제 폴리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거든. 자, 그다음 미케네 문명 같은 경우 설명해 볼게요. 여기는 어쨌든 그리스 본토에서 발달한 문명이야. 그래서 본토에서 발달했어. 얘네는 되게 특이한 게 노란색으로 되게 상무적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네가 되게 특히 중요한 게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트로이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잖아. 그 내려오는 길에 보면은 여기 이제 트로이라고 하는 우리 트로이 목마. 어쨌든 이 트로이라는 나라가 있어. 어쨌든 트로이를 승리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세요. 내가 이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시간에서. 맞지? 그래서 나름 잘 나가는가 싶었더니 기원전 12세기에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도리스인을 좀 잘 봐놓을 필요가 있는 게 서양사 하면 얘기를 하겠지만 이 도리스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스파르타를 세우거든요. 지금 우선 여기다 적어 놓을게. 빨간색으로. 이 스파르타를 세운 민족, 부족이
도리스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봐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중해난의 국가들 싹 정리했습니다. 나는 여기다가 어차피 복습은 해야죠. 복습 없이는 뭐도 없습니다. 알겠지? 자, 복습 간단히 하고 빈칸 채우고 문제 풀고 자료도 보고 그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긴가? 모르겠어요. 갈게요. 자, 지중해난의 국가들입니다. 히타이트 지역의 아나톨리아 지역. 히타이트라는 국가는 아나톨리아 지역 소아시아. 그렇지. 지금의 튀르키예가 있는 곳. 실제 무기와 전차가 발달했어. 그래서 바빌로니아 왕국 멸망시켰네. 철기 문화를 오리엔트 지역에 전파했네. 이 오리엔트 지역. 자, 그 다음 피니키아 같은 경우는 지중해 흑해를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했네. 카르타고 건설했네. 식민도시였지. 특히 카르타고도 중요한 게 나중에 로마사 가서 포에니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어. 나중에 이제 로마랑 이 카르타고 애들이 싸우는 전쟁이거든요. 한니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그 다음에 로마의 스키피오. 그 다음에 3번 페니키아 문자, 표음 문자였다. 소리 그대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였고 알파벳의 기원이었다. 그래서 헤브라이라는 국가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이었고요. 솔로몬 왕이 죽은 이스라엘 왕국이 성립되었는데 이때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대로 나뉘었고요. 자, 유일신 신앙에 유대교가 성립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유럽 해양 문명, 에게 문명 갑니다. 자, 카르타 문명, 카르타 섬, 크로소스 궁전, 미케네 문명, 그리스 본토에 있었고요. 상무적 문화, 트로이 전쟁에 승리했다. 자, 기원전 12세기경에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했다라는 거고요. 이 도리스인들은 나중에 스파르타를 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가문도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오른쪽에 남는 칸에 그려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지? 자, 내가 이렇게 한번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을 시켰거든요. 알겠죠? 잠깐만요. 지금 혹시 밖에 눈이 온다고 해서 쌤이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 자, 눈은 무슨 눈은 안 보이죠, 맞지? 모르겠어요. 밖에 눈이 온다고 쌤이 이제 쌤 친구가 또 카톡을 남겨줬길래. 참고로 여기는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은 눈이 온다 하더라고요. 여기 서울이 아니라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6번 채우고 마칠게요. 지금 보니까 1시간 넘어간 줄 몰랐거든요. sorry.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지중해난의 국가들입니다. 우선 좀 치우고서 해야 되나. 소리 되게 이상한 소리 나죠? 내가 그랬잖아. 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 빨리 복습해야 됩니다. 알겠지? 뚜뚜루마뚜루 복습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복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갑시다. 자, 볼게요. 갑니다. 자, 페니키아 문자와 그리스 문자 비교한 게 있습니다. 즉, 페니키아의 문자를 그리스에 영향을 줘서 그리스 문자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거고, 오른쪽 동부 지중해 국가 에게 문명 봅니다. 크레타섬 그리고 미케네 문명 있고요. 미케네 문명은 본토고요. 크레타섬은 크레타 문명. 그 다음에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그 차례대로 이렇게 좀 순서 내려온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빈칸 채우겠습니다. 히타이트는요, 소아시아 지역, 어디? 아나톨리아라는 지역에서 건국했습니다. 철제무기와 전차 및 기병을 이용한 정복 활동을 했고,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자, 피니키아 지역 갑니다. 지중해와 흑해를 무드로 해상무역 전개했다. 쌤 그대로 적어줬다. 선지 그대로 적어줬다는. 카르타고 등 여러 식민도시를 건설했고요. 무역 활동의 편의 등을 위해서 교훈 문자, 이게 나중에 피니키아 문자, 이게 나중에 그리스 알파벳의 기원. 자, 그 다음에 헤브라이는요, 가나안, 현재 팔레스타인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했다는 거, 솔로몬한테 번영기였고요.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다는 얘기했습니다. 자, 유일신 숭배, 유일신 사상, 오직 한 명의 신만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유대교 발전했다. 이게 아직 크리스토 이스라엘 영향 준다 했는데, 크리스토 같은 경우 유일신 뭐예요?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그리스도교를 가르칠 때 우상숭배 가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중국사든 로마, 유럽사든 간에. 그다음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유일신 알라가 있죠. 알라. 그에 비해, 자, 요거는 잠깐, 이슬람교와 이런 종교들에 비해서, 어디냐. 여기 힌두교 같은 경우는 되게 다신교예요. 나중에 쌤이 힌두교도 설명할 때가 있어요. 인도사에서 힌두교 설명하면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뒤에 있는 기출사료 총정 이거 하면서 중국사 개관하고 참고로 문명사 문제도 다 풀고 할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